오늘은 제주도에 우리 천혜 자연이 훼손되고 있는 실태를 오늘 좀 상세히 좀 전해드리고요. 우리가 제주도의 그 월정리 소식은 아침에 라이브로 해녀들이 막 시위하고 이런 것들은 자꾸 보여줬어요. 문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그렇죠. 그것만 봐서는 네. 제주도 소식을 왜 자꾸 더 탐사해서 알려주느냐 이렇게 또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고 정치 현안하고 관계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우리가 놓쳐버리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3부에 걸쳐서 제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려고 합니다. 제주도 월정리가 어디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네. 지도를 보시면은 가운데 쪽이 한라산, 그 밑에 제주시가 있고 오른쪽으로 그 동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월정리 해변이 나오고 저기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일이에요. 네. 지금 월정리의 어떤 상황인지 풍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월정 바당 해녀 3층 하수 처리장 얘기네요. 네. 오영훈 도지사는 동부 하수 처리장 불법 공사를 당장 멈춰라. 저 뒤에 보이는 기와집이 제주도 동부 하수 처리장. 하수 처리장. 네, 요 앞에 이제 지금 이렇게 조그만 컨테이너 하나 놓고 활동가분들 그리고 해녀분들이 여기서 계속 싸움을 이어가고 외롭고 힘들게 싸우고 계십니다. 네. 특히 이번에 지역이 또 제주도다 보니까 많은 관심들을 받기 어려운데 여기가 이제 아까 보였던 동부하수 처리장. 바로 지금 이분들이 그러니까 길목을 막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를 이분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2017년도에 이 공사 진행하려고 하는 거를 이건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공사다 해서 중단을 시키고 지금까지 한 7년간을 싸우고 계신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취재하고 난 다음 날 공사 강행이 진행이 돼서 지금 뭐 포크레인도 들어가고 뭐 이랬습니다. 여기 가장 최근 상황입니다. 이거 영상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여쭤봤거든요. 이 공사 무슨 공사냐고. 아무도 다 대답을 안 해주고 무조건 경찰부터 부른 거예요, 지금. 내려갈게요. 내려가면 되는 거죠. 저희가 이미 경찰관이 실력 행사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 저희가 설명이 아니에요. 체포되신 거예요. 내려오라고 해서 아니 내려. 언니야 하지 마. 아니 삼촌 하지 마. 나오세요. 내려와. 아니 내려오라고 내려갔잖아요. 언니 하지 마. 언니 하지 마. 언니 하지 마. 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내려왔잖아요, 선생님. 수고하고 저렇게. 제주도에서 저 벌어지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은 지금 우리 민주노총 또 한국노총 그 조합원들 상대로 지금 부자비하게 진압을 하고 있는 그런 경찰들의 그 진압 현장 이게 좀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주도는 그래도 그 민주당 출신의 그 제주도지사가 또 바뀌었고 그래서 뭔가 제주도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똑같은 일, 특히나 원희룡 그 지사 시절에도 강행을 하지 못하던 저 공사를 그리고 저 월정리를 지키던 저 해녀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영원 그리고 민주당 지사로 바뀌면서부터 이제 공사는 이제 더 이상 강행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그리고 본인이 또 선거 과정에서 약속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무참히 저렇게 뒤집고 본인의 그 공약사항을 뒤집고 저 공사를 강행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보기에 윤석열 정권이나 특히 저 민주당 우영훈 분도 이제 민주당 수박계 의원 쪽으로 많이 좀 비난을 받았던 분인데 설마 좀 민주당 지사로서는 좀 다른 면모를 보여주길 바랬는데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오영훈 도지사가 먼저 번에 그 부산 일광수산 횟집에서도 거기 같이 자리를 했었죠. 그랬던 걸로 알아요. 제주지사 갔어요. 네. 갑자기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뭐 하수 처리장하고 제주도에서 하수 처리장은 있어야 되는 시설인데 근데 왜 지금 우리 더 탐사에서 이걸 오늘 아주 중요한 시간에 보도를 하면서 지금 오영훈 지사가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좀 궁금하고 의문이 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브리핑을 좀 해드리는 시간인데 먼저 이제 제가 연도별로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들어보시죠. 97년도에 제주 동부 하수 처리장이 착공이 됩니다. 여기 이제 그 하수 처리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제주도 전체의 3분의 1 정도를 처리를 해요. 여기서는 거의 제주시의 하수 처리를 다 담당하고 있고 97년부터 공사를 해서 2007년에 완공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하루에 12,000톤, 13,000톤 정도가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2배로 증설을 하려고 그래요. 제주시에 이 하수가 너무 넘쳐나니까. 관광객들이 이걸 많아지겠죠. 좀 늘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제가 들은 얘기가 당 초창기 계획을 보니까 이미 24,000톤으로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동네 주민들이고 아무도 몰랐대요, 이거를. 처음부터 아예 이게 나중에 증설을 하겠다라고 계획서에는 써 있었는데 뭐 그걸 발표하지 않고 꼼수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용천동굴이라는 게 발견이 돼요. 바로 저 위에서. 동굴이 발견됐군요. 이 용천동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동굴인데 이게 발견되는 것도 되게 웃기게 발견됐어요. 길 옆에 전신줄을 세우려고 전신줄을 이렇게 박잖아요. 박는데 쑥 들어가 버린 거야. 여기 뭐지 하고 밑에를 파보니까 동굴이 있는 거예요. 그 동굴이 이제 용천동굴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는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아주 희귀한 동굴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2007년도에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로 제주도 및 검은오름 용암 동굴계를 포함하는 이 두 가지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가 됩니다.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게 우리나라 2개밖에 없어요. 요거하고 이제 갯벌이 하나가 있는데 아무튼 2007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가 됐고 근데 이 같은 해인 2007년도에 완공이 돼요. 하수 처리장.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묘하게 맞물린단 말이죠. 맞물리는 느낌이에요. 그걸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97년부터 오랜 세월에 왜 10년이나 공사가 걸렸냐면 이게 하수관로를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공사를 했는데 문제는 중간에 용천동굴이 나와버린 거죠. 노트 빼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다시 그 증설 공사를 하려고 24,000톤으로 착공을 시작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주민들 그리고 이 시민단체분들 이분들이 다 나서서 공사를 중지해야 된다 하고 막아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온 게 현재까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 19일 날 제가 취재하고 바로 다음 날 오영훈 도지사께서 증설 사업 시행 승인 구실을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아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국힘당의 그 원희룡도 못하던 것을 이제 오영훈이 하겠다라고 오영훈 지사가 하겠다라고 나선 거죠.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공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기가 제주도의 보물 같은 데예요. 저 동네 자체가. 그걸 이제서야 안 가요. 이 사람들이 천천히 알게 된 건데 용천동굴이라는 데가 어떤 곳인지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던 그러니까 이 용천동굴로 등재를 한 게 아니라 이미 제주도하고 그 용암오름계는 등재를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뭔가 모자란 거야. 이게 세계자연유산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2007년 세계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등재한 당시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별도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여기가 미국에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도 이걸 했고 여기 열쇠가 있고 여기가 용천동굴이 발견된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저기 전신주 교체 작업을 하다가 전신주가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동굴이 있고 그래서 전신주가 쑥 들어갔을 만큼 안에 뭔가 텅 비어 있는 곳이 발견된 거죠. 꽤 넓고요. 네. 근데 저기를 지금 막아놨잖아요. 저기가 입구거든요. 근데 못 들어갑니다. 저기는 아직 학술 조사가 더 필요하고 저 안에 생태계도 독특한 생태계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희귀종 물고기가 있어요. 저 안에 그런 것도 있고. 그러겠죠. 이게 그 용암이 흘러 지나가서 만들어진 동굴인데 석회동굴 있죠. 석회동굴은 자연적으로 이제 물이 지하수가 녹여내려서 만들어진 동굴의 형태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세계적으로 독특한 동굴이라고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금 등재되어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 화산섬과, 그러니까 제주도 자체가 화산섬이죠. 용암동굴이라는 이름으로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된 1등 공신. 그리고 2021년도에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추가 등재됐다. 우리나라 2개예요. 그러네요. 전 세계에 213점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 2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시겠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을 증설 공사를 좀 하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있는 것도 문제가 돼요.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저게 있으면 등재도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좀 스텝이 많이 꼬입니다. 이거 이제 유네스코 등재된 스토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때 당시 발견된 당시가 언제냐면 2005년도였고
이제 용암 동굴이 등재를 하려고 했는데 뭔가 계속 성산일출봉이랑 세 가지가 타이틀이 들어갔는데 심사를 계속 해도 뭐가 이렇게 정답이 그냥 시원찮은 거예요. 근데 너무 드라마틱하게 그런 심사를 하고 있을 때 용천동굴이 딱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용천동굴을 실사단이 와서 딱 들어갔는데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 석회동굴의 특성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사단에 들어가서 잠깐 걸어간 다음에 그냥 됐다 딱 그랬대요. 정말 됐다. 이걸로 하면 충분하다 딱 하더라고요. 근데 전 세계에 이런 동굴이 다시 없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에 이제 등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해녀분들이 쌓고 있는 동부 하수 처리장도 2007년도에 가동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발달이 되는 거죠. 야, 네. 뭐 엄청난 게 지금 발견이 됐는데 저기에 하필 또 하수종말 처리장 공사가 같이 이제 맞물려 버린 거죠. 진행되어 네. 있군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안에 내부 영상을 저희가 이제 촬영은 저희가 할 수는 없고 기존에 나와 있던 영상을 하나 발췌를 해봤습니다. 한번 구경 한번 하시죠. 예, 저희가 만장굴하고 뭐 김영굴, 당천물 동굴 이런 게 들어갔죠. 예, 이게 뭐냐면은 용암이 쫙 훑고 지나가면서 바다로 흘렀을 거 아니에요. 네. 바다로 흐른 동굴이 우리가 어디가 처음이고 끝인지 모르니까 밭농사하다가 푹 빠져가지고 보니까 동굴이네. 그러니까 여기서 발견한 거는 당천물 동굴. 여기 푹 빠져서 여기는 김영 동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아직 조사가 다 됐다고 보긴 힘들어요. 다 이게 조사가 다 되면 다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동굴이 쭉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가지굴이라고 해서 이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저 구역, 저기 월정리 쪽은 심해요. 저쪽은 물이 아예 안 고이는 동네예요. 이 화산, 이 말 그대로 저 뭐라 그러죠? 화산석들이 있다 보니까 물이 밑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다가 뭐 그때는 우리가 무식해서 그랬다고 쳐도 그 동네에다가 저런 하수처리장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수였던 거죠. 사실은 저 밑에 저런 동굴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거기다 하수관로를 만들고 했던 거니까. 저기에 독특하죠. 하수물이 지금 흘러간다는 얘기인가요? 저쪽으로 흐르지 않겠죠. 관을 네. 만든다는 얘기죠. 네. 굉장히 독특한 것들이 많죠. 이 유네스코 등재하는 그 위원들이 머리 갸우뚱 하다가 여기 들어가 보고 오케이 됐다 이걸로 하자 됐다 이렇게 인정을 할 만큼 굉장히 독특한, 그리고 뭐 이거는 솔직히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도 최대한 늦춰야 된다고 봅니다. 충분한 학술 조사가 되고 난 이후에 정말 이게 그동안에 어떤 곳에서도 보기 힘든 네. 광경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화려하네, 화려해. 우리가 뭐 구경하면 이렇게 구경하면 되죠. 뭐 저거를 굳이 들어가서 회수시키면 안 되죠. 화려합니다. 실제로 저 하류 쪽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예전에 신석기 시대 그리고 신라 시대쯤 이때쯤에 유물들이 나와요. 사람들이 살았던 문화층이 나옵니다. 저거는 끝에는 뭐 이제 호수가 있어요. 저는 CG 그래픽 네. 같습니다. 멋있죠. 저 영화 그 아바타 같은 데서 나올 법한 그런 광경입니다. 동굴성 오류. 그리고 이제 토기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료적 가치도 높고 잘 보존을 해야 될, 그리고 이런 게 사실 우리가 유산으로서 가져갔을 때 산업으로서도 충분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잡아먹은 동물들 뼈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이제 네, 저거는 이제 물고기요? 처음으로 발견된 어허. 물고기예요. 블라인드 피쉬. 눈이 없어요, 눈이. 너무 어두워서 그죠? 네, 저는 불빛이 전혀 없으니까. 망둥어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네. 야, 이게 다 물속이군요. 네, 지금 발견된 것도 몇 차례 조사를 통해서 뭐 지금 미끈망둑 정도가 발견이 됐지만 더 조사를 하다 보면은 또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저렇게 제주도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저런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발견을 했는데 네. 저기에 고작 그동안에 그 공사를 강행하려고 했던 하수 처리장 그걸 중단할 수 없어서
저 아름다운 경관을 굳이 훼손하면서까지 그 공사를 강행해야 되는지.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자연을 훼손을 하는 건데 뭐가 우리한테 더 이득일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보시죠. 이게 지금 공사하는 것도 문제죠. 근데 공사보다 제가 봤을 땐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거 한번 영상 보여주세요. 지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용천동굴 위에 있는 거예요. 용천동굴이 그래서 저 스님 뭐 조각상 있는 쪽으로 해서 쭉 흘러가거든요. 되게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않으시나요? 동굴 입구에 이렇게 차가 다녀도 될까? 유네스코가 등재 당시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하라고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죠. 좀 우리가 의지를 가진다고 하면 더 먼 데서부터 교각으로 뭔가 길을 만든다거나 다른 조치를 좀 할 수가 있는데 그러자면 이 일대가 GPR 지구물리 탐사 같은 탐사 방법으로 더 작은 가지굴 같은 것이 더 있는지 동공이 지하에 더 있진 않은지도 확인도 사실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애를 써야 되는데 여기 지금 서 있는 도로 있죠, 우리가. 네. 저 도로 밑에 동굴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 그게 지금 문제라고 네, 얘기해요. 아까 그 옆에 전신주 있잖아요. 전신주 공사하다가 구멍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신주는 도로변에 있죠. 아까 이제 처음에 걸어가다가 이 입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길 옆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가 푹 꺼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동굴을 끼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난 싱크홀이 이제 발생을 해서 엄청난 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야. 이거 언제 꺼질지 모르는데 제가 봐도 되게 위험해 보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유네스코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도로를 우회시켜라. 우회시키든지 아니면 고가를 만들든지 다른 방식을 해라고 했는데 그건 뭐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저 밑에 동굴이 저렇게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저길로 가겠습니까? 피하거나 아니면 아주 서행해야죠.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기서는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지금. 차라리 그냥 저기 사고가 나길 바라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사고가 나서 저게 훼손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보호 가치가 없으니까 저기는 그냥 하수 처리장이나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예, 그런 아니 설마요. 전 세계 213개 있는 것 중에 우리나라 고작 2개 있는 건데. 이 큰 화물차 같은 것도 지나갈 때 정당히. 그럼요, 다 지나가죠. 저기. 아니 그러니까 저게 보호할 생각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최소한 뭐 이 지역은 밑에는 지하 동굴이 흐르고 있으니 서행을 바란다든지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아니면 몇 킬로미터 이상 되는 과적 차량들은 운행을 못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정도의 안내 표시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저기 전혀 밑에 없어요. 옆에 여기뿐만 아니고 바로 옆에 보면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흔적이 나와요. 아, 벌써 무너지고 있군요. 그럼 길 건너편이에요. 아까 입구에서 길 건너편인데 4년 전인가 몇 년 전 사진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왜 지도 어플 같은 거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 땅은 다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지금 돌 보이시죠? 네. 저게 여기 땅이에요. 원래 그 위에 모래가 살짝 얹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 동네 자체가. 그러니까 저렇게 돼 있는데다 비가 오거나 하면은 그냥 쑥 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점점 무너져서 작년하고 보다 더 많이 무너졌어요 사실은. 다리 타면 안 빠지겠지 나는 조심해요. 여기 보면 저희가 카메라 깊숙이 넣어서 봤는데 되게 지질학 박사가 하시는 말씀이 2층 동굴에 천장 쪽일 것 같다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죠. 저게 펜스라고 저렇게 쳐놓은 거군요. 네. 그래서 지금 2층 동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이 동굴이 특이하게 아래로 본 동굴이 있고 위에 또 조그만 동굴이 또 있어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영훈 지사는 그 오세훈 시장 그 사돈 남발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거의 지금 위험을 거의 방치해 놓는 차원에서는 오세훈이나 오영훈이나 뭐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사진으로 제 위치를 보여드리면은 밑에 동그라미 치는 데가 용천동굴 입구 처음에 최초 발견 지점 그리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지금 싱크홀이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바로 도로 밑으로 지나가죠. 아니 그럼 저기 위에다가 무슨 뭐 주의 표시 편말이라도 붙여 좀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생각이 먼저 들지 않아요? 네. 근데 어떻게 저렇게 방치해놓고 있는지 이 행정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빠지고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냐면은 동부하수 처리장 쪽에도 싱크홀이 생기고 있어요. 하수 처리장도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가 처음에 벽돌 하나가 쏙 들어갔대요. 근데 이게 점점 이제 매몰돼 가는 게 보이죠? 네. 여기 위치가 동부하수 처리장이 있는데 바로 뒤에 조그만 공원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공원 화장실 앞. 거기가 이제 저렇게 꺼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행정이 지속되고 있냐면은 지금 여기 동부화 수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또 증설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될 정도로 가치가 있는 문화재잖아요. 그래서 이 동굴이 지나간다고 추측이 되는 부분에는 경작을 못 해요. 농사도 못 짓습니다. 왜냐면 이게 문화재니까 전체가 다. 거의 경주 같은 느낌입니다. 땅 파면 뭐 나오고 유물 나오고 이러는 거죠. 요게 이제 저희가 CG로 만들어 본 건데 요게 현재 관청에서 주장하는 용천 동굴이 가는 길이에요. 네. 이렇게 간다고 돼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실제로 가보면은 저렇게 간다고 보기가 조금 애매해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이 부분에서 90도로 딱 꺾어지죠. 네. 꺾어지면서 실제로 저 자리에 가보면은 약간 위로 가요. 약간 위로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고 저렇게 피해가지고 이게 2005년도에 발견이 됐잖아요. 피해서 절로 쭉 돌아서 저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부화 수처리장 쪽으로 안 가죠. 저렇게 지금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뭐 지질학 조사 리포트라든지 논문을 보면 다 저런 식으로 돼 있는데 혹시라도 저게 직진하지 않을까. 이게 용암이 쭉 내려오면서 옆으로 확 꺾어서 갔나? 꺾어서 갔다기보다는 직진하지 않을까라고 의심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왜 이렇게 의심을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사실 엊그저께 그 정의당에서 저기를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맞아요. 네, 지하를 봤는데 네. 꺾어지는 부분은 발견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문제는 꺾어지는 부분이 발견이 됐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굴이 가지처럼 뻗어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밑에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저쪽은 아예 시추 조사를 안 해요. 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부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건너서 용천동을 따라서 이렇게 쭉 왔잖아요. 그 만장굴이나 김영사굴이나 그 부거름굴이나 이렇게 보면은 그 윗부분에 상층부에 지상부에 동굴이 지나가고 있다는 표시 같은 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훼손이랑 이런 거 안 하니까. 그리고 이 공간이 이렇게 넓은 들로 있는데 여기는 예전에 대형 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용천동굴이 발견되고 나서 용천동굴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유로에 해당하니까 그거를 건물을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 문화재랑 아니 뭐 공예품이랑 여러 가지 특산물을 팔던 이 지역의 특산물을 팔던 큰 단지가 있었대요. 상상이 안 가는데 이걸 다 철거했는데 지금 이 돌들 보이죠? 표지석들 이게 지금 용천동굴 유로 표시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발견된 맞죠? 근데 동굴이라고 하는 게 큰 지도를 보면 훨씬 티가 나는데 오다가 보면 여러 가지 자연, 원래 있었던 지형이나 앞에 먼저 흘러간 동굴의 영향을 받아서 뭐 휘기도 하고 뭐 두 갈래로 갈라지기도 하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전체 통 그 중심 유로는 크게 움직이지 않고 쭉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가는 과정에서 사이에서 뭐 이렇게 요동을 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전체는 이렇게 쭉 간다는 거죠. 근데 유로가 쭉 대강 이렇게 그 비스듬하게 해서 왔어요. 맞죠? 그래서 이걸 봐요. 그러면 여기가 바닷가가 저쪽에 있으니까 제주도의 동쪽 이렇게 쭉 가고 있어요. 동쪽으로 가고 있어요. 저 프로펠러 쪽에 이거 저쪽으로 쭉 가고 있네요. 여기 잘 찍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저 사이드 나무 저쪽에서 빡 꺾였어요. 보이세요? 저기서 돌이 이렇게 돌 표지석이 이렇게 가고 있었잖아요. 저 방향으로. 근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왔잖아요. 아 이렇게 거의 90도로 꺾였잖아요. 보이세요? 보통 물이 흐를 때 갑자기 가다가 90도 꺾여갖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지는 않잖아요. 그죠? 용암도 똑같이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와서는 그렇게 흘러요. 이렇게 꺾여. 근데 우리가 원래 자연 그대로 흘러 내려왔다고 추정하는 공간에는 동부화수 처리장이 있고, 저 동부화수 처리장을 피해서 급속도로 갑자기 용암이 90도로 꺾여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문화재청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2009년도에 보면 바다 끝까지 간다. 그래서 바다랑 연결되었다고 하는데 이 동굴이 지도를 보면은 많은 지도를 보면은 세계유산본부에서 나온 지도를 보면 당첨을 동굴 쪽으로 가서 육상부에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실 질문을 했던 것이고, 이렇게 큰 동굴이 그렇게 작은 동굴로 합쳐져서 사라지지 않는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모든 지도가 그때 보여준 것처럼 다 육상부에서 다 끝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계유산본부가 유네스코에 등재 당시에 용천동굴의 최하류 부분을 등재하지 않았어요. 800m 구간에서 600m를 남겨놓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2009년도에 2년 지나서 조사를 해서 밑에 있는 수중 구간까지 스쿠바 탐사를 다 했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청은 그것을 전체 구간을 문화재청 지도에는 전체 바닷가에 다 있어요. 그리고 그 구간까지 다 문화재로 등록이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유네스코에는 등재를 안 하는 거예요. 유네스코에는 알리질 않는 거예요. 10몇 년 동안 알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도가 당첨을 동굴에서 애매하게 큰 동굴이 가다가 작은 동굴을 소멸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 일로 가는 맞는 거잖아요. 사실 방향이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가 우리는 원래 이거가 이 방향으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 저쪽으로 바뀐 게 아닐까. 근데 이걸 안 뽑은 게 아닐까 이 생각 들고 이게 왜 그리고 보면요 이 올라가서 보면요 풀숲이 하나 또 있어요. 여기 와서 보실래요? 저 안에 있네. 있어요. 네. 저기 이제 돌이 유로가 지나가는 자리를 표시하는. 그렇죠. 동굴이 밑으로 지나가니까 위에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다 점을 찍어 놓은 거야. 돌을 하나씩 박아가지고 표시를 해놓은 건데 지금 이제 저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 이렇게 바다로 쭉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해안지대니까 점점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 상식적으로는 바다 쪽으로 쭉 흐를 것 같은데 그 동굴 자체가 크거든요. 규모가. 엄청난 용암이 밀고 내려가면서 근데 희한하게 저기서 딱 꺾였단 말이에요. 90도로 드리프트를 해가지고 오히려 위로 올라가요, 살짝.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맞나? 그 의심이 되는 거고. 근데 조사해보면 나올 텐데, 저거는. 그쵸. 조사해보면 나오죠. 근데 안 하는군요, 조사를. 예, 그거를 안 해서. 그걸 안 하고. 안 해서 지금 문제.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보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하류 구간, 그러니까 바다랑 닿는 부분에 한 600m 정도를 유네스코에 등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등재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재로는 등록을 했는데 유네스코에는 등재를 안 했어요. 왜냐면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유지를 하려면은 그 조건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돼. 근데 문제는 밑에 하수처리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혹시나 이 동굴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가 아니라 직진으로 가고 있어서 가면은 100% 하수처리장하고 딱 만나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제주도 이건, 입장이. 네, 한번 여쭤봤습니다.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밑에 지금 위로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건지는. 의지가 있으면 좀 내려가서 조사하면 금방 밝혀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제주도에서는 뭐라고 해요? 우리가 조사 다시 하자. 지상부 흔적이 저쪽 동굴이 최소한 신규 동굴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그냥 되게 묵살당했고 재조사 할 필요가 없다. 세계유산본부가 내놓은 답변은 이미 충분히 했다 할 필요가 없다. 뭔가 근데 이 본류로 이제 예상되는 지역에 지금 그 유로를 표시한 표시석들이 지금 두 개 딱 있잖아요. 네. 그것은 뭔가 그 조사를 했던 분이 강압적인 행정에 못 이겨서 유로를 엉터리로 또는 지류 쪽으로 그냥 파놓은 걸로 돌리지만 누군가 나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심의 표시석이 그게 아닌가. 풀숲에 숨겨놓은 거예요. 풀숲에 딱 꽂아놓은 거예요. 이쪽이다. 제주도청 입장이잖아요. 제주도청 공무원은 이제 조사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제주도민들 생각은 어떨지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저분은 제주도민인데 이게 제주도민들은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주변 분들 개발과 보존이 늘 맞붙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뭐 그 부분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죠. 그런 갈등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키는 게 최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정의당에서 유호정 의원이 유호정 의원. 동굴을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서 보니까 저기서 꺾이는 건 맞다라고 이제 판정은 된 거예요. 이건 이제 저희가 그 전에 그러니까 수년 동안 여태까지 저거를 조사 한번 해달라 했는데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그 유호정 의원이 오니까 뚜껑 열고 보여줬더니
꺾이는 건 맞다. 여기까지 인정. 근데 문제는 꺾이는 게 지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본류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안 들어가봐서 지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못 들어가봐서 그러니까 저도 이거 솔직히 이렇게 뭐 깔끔하게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기지는 않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의심을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전 의심을 받아온 거죠. 이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설명하는 몇 가지 근거가 있어요. 이 밑에 적어도 새로운 동굴이 또 있을 수 있다. 이런 용천 동굴이 또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근거를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근거가 중간에 싱크홀이 하나 있어요. 그 위치를 나중에 드론샷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거 잠깐 보고 말씀드릴게요. 작년 여름에 비가 왔는데 9월달에 갑자기 우리가 저 위에서 봤던 영화 원더만 있는 상태에서 무너진 것처럼 이게 흙을 안고 같이 무너지거든요. 갑자기 훨씬 커졌어요. 많이 커졌어요. 처음에 사진 봤을 때 여기가 이만큼이잖아요. 엄청 커졌잖아요. 밑에 돌이 나타나고 있고 싱크홀이 생긴 거예요. 네, 싱크홀이 생긴 거예요. 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빠지면 안에서 찍어가지고 동굴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 봐봐. 여기를 보면 되게 구체적으로 깊은 게 있어요. 저 비가 더 오면 더 꺼질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뭐 그리고 태풍이라도 오면 훅 꺼지겠죠. 네. 원래 이제 환경운동가들이 그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물이 흐르는 길, 물이 흘러가야 하는 길이 이제 가끔 이제 갈수기에는 그 육지처럼 보여서 사람이 사는 땅처럼 보여요. 거기에 사람이 뭔가 살기 시작하면 거기는 원래 자연, 물이 지나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인간이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잠시 갈수기 때 육지로 변했다는 이유로 거기에 뭔가를 지면 언젠가는 자연의 복수를 받아요. 그게 이제 우리 환경운동가들이 늘 얘기하는데 지금 오영훈 지사는 저 용암이 흘러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저 용암이 흘러가는 길을 위해 인간이 욕심을 내고 인간의 욕심의 성을 지금 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건 반드시 재앙을 몰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그것이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제주도지사는 그런 정도의 철학은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지 않겠습니까? 그 제주도 사람 아니에요, 원래 오영.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 밑에 보면은 다 그 흙이 조금 있고 밑에 돌들이 있잖아요. 네네. 저기 지대가 원래 그렇대요. 그러니까 흙을 나중에 덮은 거야, 사실. 모래로 덮어서 경작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리 제주도 바닷가에 가면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돌 있는 그런 땅, 그런 땅인 거죠. 그런 땅인데. 그러니까 그 밑에 무슨 구멍이 어떻게 나는지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발견된 데가 문제는 어디냐면 좀 이따 드론으로 찍어서 보여드릴 텐데 원래 이렇게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삥 돌아서 갔잖아요. 네. 그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진로에 있는 거야. 아, 그러면 이게 동부하수처리장의 직진로에 존재하는 싱크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건 뭐야라고 우리가 조사할 필요 없다는데 좀 나오잖아요, 지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두 번째 증거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것도 저게 뭐냐면 네, 싱크홀 아닌가요? 우물이에요, 우물. 아, 저기는 우물. 네, 우물인데 이게 우물이라는 게 되게 희한한 게 저기는 물이 안 고인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보면 흙도 다 이 모래흙 같은 거잖아요. 물이 안 고이는데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밑에 차 있는 거야. 당수가 차 있으니까 거기에 우물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게 저 밑에 호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하에 하여튼 뭐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증거가 더 있는데 이것도 한번 해. 저 뒤에 기아집 손가락질 했던 기아집이 하수처리장이잖아. 네, 가깝네요. 그거 관련해서 홀 그리고 뭐 지하수 이런 것들과 되게 관련이 있어서 그 해당하는 구간에서 습지 같은 것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파워폴호이 플러스 용암지대에 만들어진 얕은 숲, 덤불숲, 돗자왈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늪을 가지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데에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제가 그 습지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뜬금없이 이렇게 모래가 펄펄 날리는데 습지가 뜬금없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월정이라는 자체가 예전 이름이 우주여행이라고 했잖아요. 물을 하루 부어도 안 담기잖아요. 이렇게요. 물이 쑥쑥 들어가잖아요. 근데 월정에서는 예전부터 또 물가 정리해서 물이 또 되게 많은 동네에 있기도 한데 물도 많은데 물은 또 담기지도 않아요. 되게 신기한 동네고요. 여러분 오시는 방향으로 오른쪽 보세요. 저 위에서는 물이 포슬포슬한 땅들인데 물이 들어가서 보이지도 않는 땅인데
여기는 이렇게 늪지대가 습지가 있어요. 진짜 일로 왔다 와보실까? 저긴 저기 해안서구가 저기. 차이가 빠진다고 했으니까. 근데 내가 차이니까. 하수물 처리장이 보이는 바로 저기에 저렇게 바로 습지대가 앞에요. 있다는 것도 모래땅이 무슨 습지냐? 그러니까 이게- 물이 빠져나가는 게 맞죠. 예, 그럼 무조건 물이 빠져나가는 데인데 물이 고여 있다는 거는 그 아래에 물이 차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밑에서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제 용천동굴은 밑부분에 커다란 호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호수가 저 밑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근데 저런 걸 조사를 안 해봐도 된다고요? 이 위로 좀 뭐가 보이고 있는데. 제가 그 논문을 봤는데 이 이제 조사하신 분들의 논문을 보니까 음파로 이제 위에서 그 GPR이라는 레이더가 있어요. 네네. 이렇게 밑에 쏴가지고 동공 같은 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의심되는 데는 시추 조사를 해요. 그 구멍을 뽕뽕뽕 뚫었는데 문제는 그 용천동굴이 원래 간다는 방향이 있죠. 거기에 이제 그 다른 당첨물 동굴이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는 시추를 했어. 근데 요 앞바닥은 하나도 안 뚫었어요. 어허. 여기 이제 시작 지점, 아까 삼거리 쪽 오른쪽이, 예, 그리고 저기,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저희가 예측하는 지점이요. 저렇게 쭉 내려가는데, 여기, 여기가 아까 싱크홀이 있던 싱크홀. 자리입니다. 예. 저 밑에 동굴이 있을 거라고 추측되는 방향대로 제가 쭉 드론을 날린 겁니다. 예, 아까 그 싱크홀이고. 쭉 날아갑니다. 가다 보면은 여기가 아까 우물이에요. 우물. 네. 네. 다 거의 직진을 하고 있는. 그렇죠. 그 방향에 원래 존재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금방 봤던 습지가 여기예요. 아하. 여기가 습지고 바로 뒤에 하수처리장이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아마도 그 호수를 깔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겠네요. 하수물 처리장도 네. 위험하네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싱크홀 생겼던 그러니까 저기 벽돌이 무너졌던 곳이 네. 바로 저기입니다. 네. 그럼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이 정도 되면 하수종말 처리장을 제가 보기에 철거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좀 다음번에 내려가서 수중 촬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동네에서 주로 이제 어민들의 생계를 유지하던 게 해녀분들이 하던 게 우뭇가사리예요. 우뭇가사리. 우뭇가사리. 그런데 바다가 하얗죠. 물이 하얗죠. 네네. 제가 저기 스쿠버 하시는 분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저기 왜 저렇게 하얗냐. 그러니까 본인들도 잘 모르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이 하수는 다 담수잖아요. 그러니까 담수가 하루에 12,000톤씩 뿌려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기는 담수하고 해수하고 섞여가지고 더 이상 해수 지역이 아니게 돼버린 거 아닌가. 그래서 플랭크톤이 다 죽어가지고. 예, 사막화가 된 게 아닌가. 플랭크톤이 죽으면 저렇게 돼. 예. 강 기자님 하셨네. 근데 아무튼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는데 저 부분에서는 뭐라고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기사를 살펴보니까 해녀분들이 물질을 하면 저거 생긴 다음에 물질을 하면 뭐 두통부터 시작해서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오고 피부병이 그렇게 생겼대요. 네. 근데 지금 뭐 저 안에 뭐 사막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작업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는 저희가 지금 추정하는 그리고 그 활동가분들이 추정하는 그 유로가 맞을지 아니면 그 유로가 아니더라도 그 안에 또 다른 동굴이 존재할지 아닐지 이거는 뭐 좀 쉽게 판단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해법을 가져야 되냐 그렇죠. 하는 어떻게 거를 됩니까? 아까 원문의 활동가 분한테 다시 여쭤봤습니다. 이 얘기가 아주 핵심인 내용입니다. 네, 네.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죠. 하수 처리를 소규모 분산형으로 원래 배출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오염물질, 기피시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광역화, 뭐 대형화 한다는 것이 이렇게 큰 도시의 어떤 그런 오폐수나 폐기물들을 가난하고 작고 힘없는 마을에 몰아버리는 경우, 지역의 핵발전소라든지, 송전탑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제3세계 가난한 나라에 사실 우리의 많은 쓰레기들이라든지, 산업 폐기물들이 다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런 양상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연안에 이렇게 큰 대형 하수 처리장이 있으면 연안이 이 방류수의 많은 양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연안 생태계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고, 해녀분들이 그래서 계속 과거에는 하루에 4시간, 5시간만 일했어도 그 아이들 교육 다 시킬 수 있을 만큼 잡고
우뭇가사리 작업되는데 그 월정 같은 경우는 바로 연마을 김영 그리고 바로 연마을 평대가 다 우뭇가사리 작업을 하는데 월정은 우뭇가사리 작업을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소득원이 사라졌고 그만큼 바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너무 많은 방류수가 정화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화된 담수가 이 해수 영역으로 너무 많이 들어갔을 때 이 일대가 사실은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죠. 대신 작은 소형 시설들이 있으면 그걸 연안이 좀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작은 마을에서 그 모든 걸 제주시 전체 3개 중에 하나를 다 감당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사실 분산형 체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기후재난 시대에는 사실 되게 문제가 될 거고 그러니까 한 군데서 저 많은 양 하루에 12,000톤이면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그렇게 내버리면 당연히 그 주변은 다 망가지죠. 네. 깨끗한 물이든 더러운 물이든 망가집니다. 망가지는데 저거를 지금은 이미 우도나 뭐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하고 있대요. 마을마다 조그맣게 만드는 거지. 자기들이 한 거는 자기들이 그냥 처리하게끔. 그러면 생태계에도 영향이 적고. 그러면 그 방식을 하자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저기는 지금 더블로 증설하겠다라는 플랜을 갖고 있으니까 네, 반대할 제가 수밖에 볼 없지 때는 않나. 증설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 애들 하수 처리장도 철거를 하거나 저 무너질 것 같죠. 저 철거해야 돼. 안전을 위해서도 철거를 해야 될 것 같고 저기도 구멍 있어요. 제가 직접 보고 왔어요.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 이미 꺼지고 있어. 어떻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오세훈하고 똑같아요. 오세훈도 지난번에 왜 그 작년에 큰 물난리를 겪고 나서는 대심도 터널을 뚫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 얘기하는 게 뭐예요? 대심도 터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평소에 작은 물 관리.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뭐 작은 배수 빌딩, 시스템. 예, 이제. 촘촘하게 배수 시스템을 작게라도 이렇게 그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다를 게 없어요. 뭐 오세훈이나 오영훈이나 예, 뭐 다를 게 없어요. 보면서 또 느끼는 거는 지금 이제 뭐 조금 다른 이슈긴 한데 그 일본의 그 폐기수도 지금 바다로 지금 쏟아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 바다 생태계 오염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그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이런 이슈를 보니까 이게 참 우리 바다가 이제 점점 저렇게 또 저런 문제들을 우리가 또 그동안 별로 큰 고민을 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2005년도에 저 하수 처리장이 그 만들어지고 난 뒤에 자연이 천혜의 자연의 인간에게 사실은 좀 구조 신호를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때마침 딱 어떻게 2005년도에 하수 처리장이 만들어지고 2007년도에 딱 우연히 전신줄 세우려고 하다가 그 밑에 아니죠. 엄청난 동굴이 있다는 걸. 97년에 만들기 시작해서 2005년도에 발견이 되고 2007년도에 공사가 완공이 된 거예요. 그쵸, 그 중간에 들어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 천혜의 자연동굴이 하수 처리장, 종말 처리장으로 변하던 그 시기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은 그렇지. 여기 있다 하고 구조신호를 보낸 거죠. 그게 하늘의 뜻이 다해진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했고 이제는 여기는 이 동굴이 흘러야 되는 좀 용암이 흐르는 땅으로 인간은 여기는 그냥 보호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다 무시하고 그 유로를 또 막 엉뚱한 곳으로 파니까 거기 아니잖아 하면서 비가 올 때마다 땅이 부풀어 땅이 푹하면서 바로 여기야라고. 이거는 정말 강력한 이 자연의 신음소리예요. 우리가 이걸 거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미 제주도에 이 관련된 행정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필사적으로 지금 이거 막으려고 하고 이거 좀 거짓으로 지금 은폐하려고 동굴의 길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은 강 기자님 저보다 더 센데. 이러면 안 되니 이러면 안 되고. 이게 정말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저도 한 뭐 반나절 정도 취재를 했습니다만 누가 봐도 이분들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 그리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지금 뭐 일단 확인해보자는 거예요. 밑에 들어가서 다 확인해보면 되지 않냐. 그런데 지금 뭐 유호정 의원이 갔을 때도 그 입구 정도까지만 봤던 것 같고 아직 다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격적으로 요걸 우선하고 그리고 동부하수 처리장은 분산을 해서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걸로 거기 더블로 짓지 말고요. 네, 그건 너무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시대 이게 자연 생태계 보존이나 이런 제주도는 계속 그 문제가 이슈예요. 네. 개발과 보존이 이슈인데 네. 또 그 원주민들은 원래 사시는 분들은 개발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입장들이고 또 이 바깥에서 봤을 때는 제주도는 좀 잘 보존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걸로 계속 이제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이제 3부에서는 그 제주도 현지에 있는 기자분과 현지에 있는 인터뷰를 저희 시민기자와 예정되어 오랫동안 있죠. 네. 연결돼 있네요. 네네. 네, 우리 뒤에 지금 화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화면 네. 그 제 뒤에 계신 분이 황영훈 그러니까 저희, 우리 나대근 분입니다. 시민기자, 제주 네. 시민기자로 지금 1년 됐죠 벌써. 네. 작년에 우리 계속 활동하고 계시고 되게 빈티지하게 멋있게 생기신. 네. 그리고 옆에 김은혜 기자님은 제주 그 미디어 제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다가 지금 이제 독립을 하셔가지고 독립을 오롯이라는 매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계시는 기자. 지금 계신 곳이 그 컨테이너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봤던 그 컨테이너 아니신 것 같은데, 그죠? 그동안 그 월정리 그 시위 현장들을 저희가 간간히 생중계로 내보냈고 그 시민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뭐 보긴 했을 텐데 월정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부분들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다가 아마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은 왜 저렇게 월정리에 그 활동가들과 해녀분들이 저희를 그렇게 공사 강행을 반대하려고 했는지 이제 그 뜻을 잘 이해했을 겁니다. 이 월정리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언론에서 이렇게 뭐 심층 보도를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언론이 보도를 안 제가 한답니다. 심층 보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저기 MBC에서 저 연락이 왔는데 여기서 뭐 하고 계시냐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방송한다니까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그래요? 네, 흥미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MBC에서 조만간 연락 갈 수도 있어요. 그동안 뭐 말을 안 하고. 말 대신 행동을 보여주시는 우리 활동가 근데 이제 오늘 시민기자입니다. 설명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본적인 그 기초 사항들은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고, 근데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유네스코 쪽에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고를 해라, 제대로 보고를 해라라고 이제 문화재청과 제주도 쪽에 이제 공문이 간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제주도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화재청에 아직 그 보고서가 가진 않아서 지금 그런 정황들이 지금 있고, 유네스코에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보고면 유네스코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료 부분에 등재 안 한 부분 있죠. 꼼수 미등재로 보이는데 그 부분도 그 내용이 들어갈까요? 보고서에? 글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처음에 보고가 안 한 거, 그리고 처음에 유네스코 등재 당시에 이 하수처리장이 지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시민들이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언론에서도 다루고 하니까 이제서야 유네스코 쪽에 보고를 해서 하류 쪽을 등재할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재는 아마 어렵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등재하려면 아시다시피 하수처리장이 딱 버티고 있어서 요게 뭐 사라지거나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아마 앞으로 진행을 되는 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유네스코 재단에서는 지금 현재 이 실상을 잘 모르고 있죠, 지금? 예, 현장 실사단이 온 적은 한 번도 없고 그거를 지금 시민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거를 우리 뭐 제주도 뭐 행정이나 아니면 우리 국가 뭐 문화재청만을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그 시민들이 그 연대를 해가지고 그 국제 유네스코 재단에 세계 자연유산으로 그 지정된 이 아름다운 천연 이 자원을 보호하기는커녕 거꾸로 지금 훼손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이 제주도의 무책임한 행정을 저희 시민들이 함께 연대해서 고발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지금 이제 보시면서 안타깝다는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 시민들이 어떤 제주도 지금 현재 용천 동굴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이게 공사 주체 발주처가 제주도거든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금 공사를 강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주도청의 세계자연유산과의 이제 컴플레인 그리고 민원 전화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도의 세계자연유산센터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센터에도 지금 전수조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월정리 마을 해녀분들과 그리고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어떤 전문가들과 그리고 관에서 오는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조사를 할 것을
계속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해녀분들이랑 만나겠다라고 약속을 또 하셨는데 이후로 아무런 조처가 없고 뭐 연락도 없어서 지금 해녀분들은 오매불망 오영훈 지사를 만나기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그러니까 환경기초시설이죠. 이 하수처리장의 문제나 환경기초시설을 분산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제주도의회에서 송창권 도의원이 질의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방향이 가야 한다라고도 동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이 기후위기 시대에 정말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그리고 당사자인 해녀 삼촌들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대책을 논의를 할 때 이 동굴의 문제까지 모든 걸 포괄해가지고 해녀의 생존권 문제까지 포함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먼저 나누는 자리를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공사가 먼저 중단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공사를 계속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안 됩니다. 지금 이제 해녀 삼촌분들하고 그 활동가분들께서 몸으로 막아서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공사 기계들은 들어가서 장비들은 들어가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거기 현장에 계신 분이 얼마나 되시죠? 지금 현장에는 한 4-5분의 상주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제 그 시민사회 분도 계시고 그리고 오늘은 트위터에서 이 내용을 보시고 현장에 오셔서 오늘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주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24시간 지키는데 2021년 10월부터 이곳을 지키신 거예요. 주무시면서 교대를 하시면서 주무시다가 5월 한 달 동안 이제 그 해녀분들도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농사를 지으시는데 농사에 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시민분들과 시민사회 단체분들이 함께 와서 이곳을 24시간 언제 공사 차량이 진입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이곳을 지키면서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갑자기 아침, 그러니까 6시 정도에 막내 해녀분이 밭을 가기 위해서 이곳에서 주무시고 밭을 가기 위해서 출발을 하셨는데 6시 5분 정도에 트럭에 포크레인을 실은 차량이 갑자기 진입을 해버린 거예요. 진입을 해버린 상황에서 그 포크레인이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바로 그 얘기를 듣고 해녀분들이 밭에서 바로 달려오셨고 그리고 현장에 여기서 이제 그 진입한 모습을 봤던 그때 2분이 주무셨는데요. 한 분이 바로 달려가셔가지고 도저히 이거 포크레인 내려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했던 게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영상 수갑을 채우면서까지 현행범이라고 얘기하면서 수갑을 채우면서까지 포크레인이 지금 들어가 버린 상황에서 지금 1차 터파기 작업이라거나 이러한 작업들이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커뮤니티에도 여러 번 그 제주도 계신 분들한테 도움 요청도 드리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방송으로 제주도에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그리고 제주도에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저곳에 꼭 한번 들리셔가지고 여기 시민들이 굉장히 감시를 많이 하고 있구나. 눈치를 좀 보게 해야 됩니다. 세상 천지에 어떻게 그 공사 차량 앞에 서 있는다고 수갑을 채우려고 합니까? 수갑 들고 경찰이 막 그러던데. 네. 이 육지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멋진 제주의 풍경이나 경치 그리고 자연에 대한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도 저 자연유산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누군가 잘 지키겠지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지금 해녀분들이 저렇게 지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일단 오영훈 그 지사는 선거 때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주민들과의 약속보다는 이 건설사들, 이
토건자분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근데 그걸 차마 입으로 자기 입으로 고백하기는 힘들고 그런 상황 같거든요. 느낌에. 이 상황이 그러니까 건설사와 그리고 공사업체 직원들과 그리고 동부하수처리장 직원들과 해녀 삼촌들이 서로 얼굴을 붉히고 서로 이렇게 어쨌든 언짢은 얘기들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이 상황들이 이곳에 한 번도 오영훈 도지사가 한 번도 안 왔거든요. 그리고 도의원들도 한 예. 번도 오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에서 왜 행정과 정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너무 고생 많으신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거기 또 지키고 계시고 네. 저희가 조만간에 또 찾아뵙고 힘을 좀 보태고 지금 상황을 계속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정말 중요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일단 공사를 먼저 중단해야 합니다. 계속 2021년 10월부터 계속 이곳을 컨테이너를 두고 지키고 있는데 이게 정말 오영훈 도지사가 정말 이게 그 제주도민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마을 주민들의 수가 적다고 이렇게 무시하면서 강행해도 되는지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그다음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잠시만요. 하나만 더 말씀. 지금 이 제주도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용역이냐면 이 동부하수처리장 공사로 인해서 용천동굴에 영향은 없을까?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조사를 한다는 건 지금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근데도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점에 대해서 좀 시민분들이 목소리를 같이 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영훈 지사의 어떤 셀프 허가 이런 지금 법적으로 문제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들도 시민분들이 한 번쯤 생각날 때 이렇게 인터넷 검색도 해보시고 또 월정리도 와주시고 하면 힘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용역은 일단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거죠. 사실은 설악산 케이블카 그것도 다 환경 영향 평가 다 했지만은 다 멀쩡히 전문가 단체에서 이건 문제가 많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환경 배석을 다 뒤집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공사부터 강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자체로 용역 말이 안 자체를? 되는 행정 집행인 것 같고요. 저는 이 시점에서 이걸 윤석열 저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원희룡이 있는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이런 쪽에서 이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릴 리가 없고 네. 저는 이거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거는 결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오영훈 지사에게 좀 얘기를 좀 할 수도 우리가 있겠죠.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라고 한 그 진정성들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 월정리에서 이렇게 제대로 된 그 영향 평가가 없이 이렇게 공사가 강행되는 거 그리고 계속 무차별적으로 이 하수가 이렇게 바다에 버려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을 닫으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라고 그렇죠. 하는 건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일반적이죠.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주시고 방송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조만간에 내려가서 두 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대체 왜 해녀분들이 막 도로 바닥에 눕는지를 저도 오늘 이제 비로소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여러분 우리 더 탐사가 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오늘 좀 더 상세하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다 전해드린 게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좀 양이 많기 때문에 나누어서 분야별로 점검을 해드리려고 하고 이게 그리고 한 번 방송으로 끝내면 또 관심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네. 그 관심을 이어가는 방향으로 갈 거고 다른 때보다 저희가 오늘 시청률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이 날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좀 섭섭하네요. 아니 그래도 섭섭하기보다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 용천동굴을 지키려고 하는 그 시민들의 그 처절한 그 노력들을 이렇게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방송 함께하고 있는 이 5,000분, 6,000분의 시민들이 저희는 아주 굉장히 감사하죠.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게 각 지역별로 보면요, 굉장히 해묵은 이슈인데 혹은 거기 토건족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그 유착, 권력과 유착되어 있는 어떤
아주 사회 부조리하는 것들, 아주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언론에서 관심이 부족해서 이런 도지사나 이런 지방 정치 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 세력들과 유착해서 어떤 해결이 안 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슈들도 더 탐사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참 언론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 사회를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게 하는 그런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